하이라인이라고 너무 유명하죠. 저희 서울로 7017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이 시점이 딱 누구냐? 이게 스파이더맨의 뷰포인트인 거예요. 어디 앉아서 차나 마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뭐 너무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베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죠. 허드슨 야드라고, 이 일대를 허드슨 야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뒤쪽으로 가시면은 펜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 주변을 연결하는 그 기차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용산역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산역 같은데 기차들이 다 모이면은 그 옆에 기지창이라고 그래서 쉬고 있는 기차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지창이 사실은 기차 놓여진 것 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회사에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게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릴레이티드라는 그런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회사들이 조인을 해서 이 위에 쉽게 말해서 1.8m 정도 두께의 콘크리트를 치고요. 그 바닥 위에다가 모든 걸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로 레벨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호텔과 오피스 빌딩들, 그다음에 쉐드라고 하는 이런 극장들, 그다음에 아파트 뭐 이런 걸 넣어서 뭐 사실 부동산 분양으로는 엄청나게 대박을 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하는 되게 젊은 영국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건데요. 사실 밑에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바퀴벌레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처음엔 저는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약간 벌집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계단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좌우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계단 참이 있죠. 거기서 또 좌우로 또 선택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안에 수십 개의 선택지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선택권이 있을 때마다 곱하기 2씩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평생 매일매일 올라가더라도 한 번도 똑같은 길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죠. 그거는 뭐하고 되게 비슷했냐면은 이 뉴욕 가로하고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거리는 선택권이 주어지죠. 4개의 선택권, 직진이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뒤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계속된 사거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 경험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시라고 하는 도로망의 특징인데 그거를 이 베슬이라고 하는데 아주 압축해서 하나에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난석하게도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투신 자살을 하셔가지고 지금 폐쇄를 해놨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잠깐 보시죠. 아직 닫아놨네. 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올라가면은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계단실들이. 그러면 제가 360도로 그 돌아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사이사이로 육각형 모양의 그 오프닝이 생기죠. 그걸 통해서 뒤 배경으로 도시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닐 때마다 360도로 바뀌는 그 풍경들이 배경으로 돼 있고 나와 그 풍경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망 같은 것들이 그 사이에 놓여지게 돼서 되게 특이한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허드슨 야드가 되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이 부동산 업자가 진짜 머리를 잘 쓴 게 우리가 지금 가보려고 하는 게 하이라인이라고 너무 유명하죠. 저희 서울로 7017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하이라인 철길이 끝나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하이라인이 공원화가 되고 나면은 그럼 이 지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레벨 설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베슬이 있는 이 플라자 레벨이 있죠. 밑에 기지창이 있으니까 올려서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높이가 하이라인 높이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쭉 걸어서 저희는 이 휘트니 뮤지엄까지 갈 건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양쪽 가로 되게 재미난 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너무 구름이 끼어서 산책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 짙은색 철골로 돼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하이라인 기찻길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쪽 강가 쪽으로 다 공장이었었거든요. 거기서 만든 물건들을 기찻길에 실어서 한국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층 레벨에서는 마차들이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냥 2층에 띄워가지고 고가도로로 기찻길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술로서는 엄청난 쇠를 써가지고 보시는 이런 구조체를 만든 거죠.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이고 저것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다 연결하는 2층 높이의 기찻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허드슨 야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공원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원이 됐냐,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동차가 안 보입니다. 여기 오는 순간 일반적으로 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길을 걷다 보면은 자동차가 보이고 그러면 건물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그 사이에 섞여 있죠. 근데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일단 차들이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건물과 사람만 보이는, 그리고 이게 레벨이 높아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제 허드슨 강도 보이는 뷰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게 좀 약간 다른 도심 속에 있어의 풍경하고는 다른 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걷고 싶은 거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거가 공간의 속도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공간의 속도가 보행자와 좀 비슷해져야지 사람들이 다 걷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시면 철길들이 이렇게 있죠. 사실 수십 년 동안에 이 철길들은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날라온 그런 씨앗들, 먼지, 흙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양이 여기 생겨났고 식생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수십 종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우리 서울로 702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 찻길이었다가 거기에 서울의 식생을 이제 화분으로 옮겨 놓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를 이제 보존하는 쪽으로 가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던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동대문 DDP를 설계한 자하디드가 설계한 그 아파트입니다. 그 인면이 되게 독특하죠. 여기 보시면은 각 슬라브를 나눠주고 있는 저 쇠로 되어 있는 피스가 그대로 아래층 2층하고 1층 사이 슬래브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층하고 3층 사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건물들을 보시면은 각 층하고 층을 나누는 그 슬라브들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 있는 슬라브 라인이 아래층과 위층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건물의 가장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가 또 하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덜 시끄러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조용하다는 거. 여기가 자, 여기가 좀 재밌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보시면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트렌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물이 밑으로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하이라인을 개발을 할 때 다 콘크리트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걸 쌓아서 보도 블럭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그런 걸 안 만들고 일부러 띄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원래의 식생 생태계를 그대로 더 손을 안 대게 하기 위한 거겠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데 아파트 살면서 나와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가다가 자기 사무실로 가면. 야! 여기서 잠깐 이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될 때 몇몇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대해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딜러앤 스코피디오라는 건축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계획안들도 뭐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 건축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콘크리트 블락에 모듈러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 폭으로 한 뼘 반 정도 되는 이 폭의 길이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평평한 게 하나 있고, 엣지가 이렇게 약간 올라온 게 있고, 끝에가 약간 좁아지면서 잠깐 올라왔다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쨌든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은 사람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둘이 합쳐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자연과 인간이 만든 공간, 인도 포장 재료가 자연에 끼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을 만든 건데,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인간의 공간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연의 공간인지 잘 모르게 되는 공간이 나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23번가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계단인 거죠. 이 하이라인은 저녁 7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 시간 동안에만 오픈이 돼 있고요. 왜냐면 이제 밤에는 너무 치안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뚫어서 밑에 있는 스트리트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만 해도 좀 많이 조용해졌네. 이 하이라인은 저녁에 왔을 때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걸으면은 저쪽이 저녁 노을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보시면 요 브라운색으로 되는 파이프 다 있잖아요. 이게 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 수로들이 다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줘야지만 이 식생들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Restoration in Progress라고 써있네요. Processed. Restoration in Process. 맨하탄에 왜 고층 건물이 많냐 하면요, 이 맨하탄 섬 자체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도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베드락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단단한 안반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짓기 유리합니다. 근데 다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 우리 같은 경우에 뭐 한 30층, 4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밑에 한 20m 이상은 파거든요. 그러한 지하 공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하탄의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건물들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AT&T 빌딩도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18대만 세울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한 40층 정도 되는 높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밑에 주차장이 18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주차장은 어디서 다 해결하느냐? 지금 보시는 이런 주차 건물이 다 해결을 합니다. 곳곳에 그런 주차 건물들이 있어요. 아마 어마어마한 마피아들의 이권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런 주차 건물들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자기 건물 안에 주차장이 하나씩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필지 안에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입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인도를 끊어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보행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나오는 도시 풍경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약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집 하나 골라서 살라고 하면은 저는 요 집 살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저 되게 부잣집인 것 같은데 저기서 자기 발코니에 무슨 조각품 지금 사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릴레이티드네. 얘도 허드슨 야드 저 프로젝트 했던 부동산 회사인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리창이요. 여기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는데 X방향으로도 휘어 있고 Z방향으로도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거하고 얘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저 창가에 서 있을 때 풍경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일자로 돼 있으면은 바깥하고 나하고가 딱 나눠져 있는데, 저런 공간에 서 있게 되면은 유리창이 하늘을 볼 때에는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올려다볼 수 있고, 수평으로 돼 있을 때는 보고 밑으로 돼 있으면은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봐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서 있는 공간에서 더 바깥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에 가면은 베이 윈도우라고 합니다. 저렇게 팔각형으로 돼 있는 윈도우를 베이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간 더 변형해서 높이 방향으로도 한번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축가가 이거를 명칭을 할 때 랜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랜턴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그 윈도우 하나 갖고서 사실 엄청나게 독특한 건물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쪽으로 어디로 내려가면 아마 첼시 마켓일 거예요. Excuse me. 자, 여기도 좀 재밌는 공간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나갈 수 있게 램프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휠체어를 세우라고 해놓은 것 같고요. 이런 뷰가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경험하기 좀 힘든 뷰인 거죠. 지금 이게 텐스 에버뉴죠. 10번가가 남북 방향으로 에버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선상에 제가 올라가서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 뷰를 보는 거죠. 사실은 되게 뉴욕시가 재미나고 다이내믹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게 바로 앞에 건물이 막고 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펜트하우스로 가서 사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그 열려있는 그 시야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비싼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확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공간, 여기는 지금 에베뉴가 뚫려 있는 곳에 제가 서 있으니까 거의 몇 킬로미터 되는 공간들이 그냥 시야가 열려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 높이가 지금 신호등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딱 누구냐? 이게 스파이더맨의 뷰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스파이더맨이 맨하탄을 쫙 거미줄을 걸고 날아갈 때 딱 이 라인으로 따라 날아가지 않습니까? 딱 그 앵글인 거죠. Sorry.
어디 앉아서 차나 마시죠. 아니 왜? 뭐 지금 무슨 촬영하시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 아, 그러시구나. 인기 유튜브. 네. 최고. 앉아 출연. 아니,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CS 보고. 아, 그러고 계셔. 뉴욕의 스타트업. 아, 네네. 즐기세요. 네. 네, 정재승 교수님 잠시 참조 출연하셨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코로나 때문인지 거의 유동인구가 한 10분의 1로 줄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타코를 하나 먹을까요? 간단하게? Do you have a coffee? No, we don't. They have coffee just over there. Ah, okay. Yeah, and we'll be open at 11 a.m. Oh, you open in 11 a.m.? But they have coffee just around the corner. Okay, thank you. You mean this corner? Yeah. 여기다. Yeah, one latte and then one drink coffee and hot chocolate. That'll be all. Yeah, thank you. 네, 제가 여기를 30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는 이런 힙플레이스가 아니었고요. 그냥 진짜 정육점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장 바닥 같은 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마장동 같은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가 여기가 갑자기 힙플레이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공장 건물들은 건물의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기둥 간격이 넓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수동이 그런 케이스고 뉴욕에는 첼시를 비롯해서 그 앞에 케이스로는 이제 소호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호나 첼시나 성수동 다 공통적으로 공장지대였다가 힙스터들의 성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뀐 데입니다. 그럼 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공장지대들은 그렇게 항상 힙스터들의 성지가 되는데 20세기의 공장지대는 그렇지 못하느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승현 씨 프로 나갔더니 거기서 조승현 씨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초기니까 도시가 막 성장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지대가 나중에 인구가 한 5배, 10배 불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도시 안에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호나 첼시 지역들을 들 수가 있겠죠. 성수동도 마찬가지죠. 성수동은 과거에는 사실은 다대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외곽이었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확장되니까 지금은 서울의 중심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은 나중에 공장지대였다가 비어나가면은 그곳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사람들이 모여나는, 그리고 이제 공장지대였으니까 거기가 동네가 별로 안 좋아서 가격이 임대료가 싸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찾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근데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공장지대, 그건 이미 큰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완성된 다음에 외곽이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안 좋고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동산에 팁을 드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개발도상국에 레미콘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레미콘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반 이내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동하다 굳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레미콘 회사가 하나 설립이 딱 되면은 반경 이만큼 2시간 반 이내에 가는 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럼 도시가 다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중심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표 레미콘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표 레미콘 부지에서 레미콘 만들어진 그 콘크리트가 강남을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중심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시나 부동산을 보실 때는 한 30년 정도는 내다보고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디테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도 이런 포장 재료가 있는데 그 경계부를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화단이 있을 때 거의 한 20-30cm 정도 되는 경계석들로 삥 둘러가면서 둘러놨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굵은 선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얇은 철판 같은 걸로만 딱 엣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핏 봤을 때에는 이 자연과 인간의 공간이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 남쪽보다 저쪽이 더, 북쪽이 더 약간 분위기가 좋았죠. 건물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고. 네.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가는데요. 이 하이라인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있는 거가 휘트니 뮤지엄입니다. 지금 현재 전시는 에드워드 허퍼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뉴욕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스산한 그 뉴욕의 풍경들을 그린 그런 사람인데 약간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죠. 아, 이런 거 멋있네, 이런 거. 이제 거의 하이라인의 끝부분에 왔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저는 하이라인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 휘트니 뮤지엄의 카페나 아니면 세컨 엔트런스 같은 거가 이 레벨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게 화장실이 보인다라는 게 좀 이미 좀 약간 이미지가 깨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가 이 구조가 이 하이라인이 어떠한 건축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얘네들이 쇠로 만들어진 빔이잖아요. 이런 보들이 지나가고 이게 보가 이 방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베이라고 하죠. 이 한 칸을 잘라내더라도 구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라내고서 여기다 계단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디션들이 이 하이라인 곳곳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인 자체의 한 베이를 잘라내고서 스팬이라고 하죠. 그걸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상층하고 연결을 쉽게 시킬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을 한쪽으로 쭉 가로지르는 캐노피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노피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메인 현관 들어갈 때 비를 좀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호텔 입구라든지 오피스 건물 입구에만 있는데요. 여기는 이 건물 전체에 있는 걸 봐서는 과거에 제 기억으로 30년 전에 왔을 때 이런 입구들이 다 트럭이 뒤로 돼가지고 고기를 실던 그런 창고였던 공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 되게 힙한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그 힙스터들의 공간이 된 거죠. 여기에 딱 있네요. Fresh Fabricated Beef Cut라고 해서 옛날의 간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삼성 매장이 저기 있네요. 저희가 지나갔던 하이라인 밑에 있는 카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하고 하이라인하고를 이제 둘이 자주 많이 비교를 하죠. 왜냐면 둘 다 공중에 떠 있는 선형의 공원이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사실 같은데 조건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라인이 조금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이라인은 도로가 에버뉴로 가는데 그거하고 평행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로의 하부를 다른 공간으로 전용해서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런 카페 같은 데인데 여기가 이미 고가도로가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밑에 공간은 안 쓰이고 있던 그냥 파킹장이나 이런 공간으로 쓰이던 공간인데 여기에 창문만 달면은 그냥 카페가 되는 거죠. 레스토랑도 될 수 있고 이게 만들어지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건너편에 저런 건물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가게와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벤트 밀도가 높아지는 거리가 되는 거죠. 사이에 차선 숫자는 3차선 이하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서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리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서울로 7017은 도로가 가는 방향에 90도로 건너가는 고가도로 차도의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주변의 빌딩들하고의 인터랙션이나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라인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입구들이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 지어진 건물이 하이라인 파크를 쳐다볼 수 있는 공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서울로 7017은 워낙에 그냥 10몇 차선 도로 위를 지나가는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관계들이 혈정이 안 되고 되게 지루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도 되게 심각한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체하고 구조체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스페이스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토심을 확보하기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아시다시피 서울로 7017은 자동차가 다니던 데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슬라브가. 그러니까 토심이 확보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스팔트가 깔려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식물을 자라게 하려면은 화분을 놓는 수밖에 없어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라인이 되게 이 건축가가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에 있는 얇은 토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생과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덮고 있는 그 포장 재료하고를 어떻게든 같은 높이로 연결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내가 땅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서울로 7017은
토심을 확보해야 되니까 높이 한 1m 되는 화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화분은 사실은 내가 걸을 때 방해물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불편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여기 하이라인처럼 이렇게 식물들이 쭉 있는 그런 풀밭의 느낌이 아니고 화분만 쭉 깔려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을 때 그 느낌이 달랐던 거죠. 근데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은 좀 다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토심을 구조 보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사람이 걷는 내 발바닥 밑으로 모든 식물이 깔릴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있던 피어 그쪽 창고의 인면인가 봐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스파이더맨 2편 보시면은 마지막에 닥터 옥토퍼스가 이런 데서 막 실험하는데 막 창고다 부서져서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구조체였을 것 같아. 자, 여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게 모양이 같은 모양이 몇 개를 패턴을 섞은 건지 아니면 다 각기 다른 모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하나가 이 튤립 같은 이 꽃 구조가 하나죠. 얘가 콘크리트 피어를 박아가지고 밑에 어떤 안반에다가 앵커를 시킨 다음에 이 모양들은 각기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조립을 했겠죠. 저거 되게 재밌어요. 밟으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걷고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뭐 이걸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전 되게 부러운 게 유럽의 대도시나 뭐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런 벤치들을 기증을 하잖아요. 누구누구를 기리며 뭐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든 부인을 위해서든 이런 걸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데,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벤치 수준이 아니고 엄청 빌리어네어가 그냥 시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에 다시 한번 자기의 부를 기증해서 도네이션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나도 진짜 돈 많이 벌면 조그마한 도심 속에다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게 옛날에 피어가 만들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허드슨 강이 되게 사실 수심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 보시면 다 나무를 밑에다가 박아가지고 거기에 선착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피어 자리를 그대로 그냥 남겨놨습니다. 저 나무 기둥들을 그대로 뽑아내지 않고, 그 이유는 저기에서 앉아서 쉬는 새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새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런 피어들을 남겨놨다고 해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되게 멈춰져 있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완성되고 그런 도시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28년 전인가에 처음 왔을 때에는 하일랜드도 없고 리틀 아일랜드도 없고 이 허드슨 파크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있더라도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공간을 더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시켜나가고 있고, 더 좋은 공간들을 만들고 좋은 장소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러한 리틀 아일랜드나 하이라인이나 허드슨 야드 같은 뭐 베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면서, 예전에 제가 있을 때에는 되게 좋은 장소다 혹은 멋있는 건물이다 이런 거를 보고서 그 다음번 멋있는 랜드마크까지 가려면은 한 10분 정도 혹은 뭐 이렇게 걸어서 가야지만이 그 다음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을 걷다 보면은 하나 보고 나서 한 2분만 3분만 걸어가면 또 다른 멋있는 게 또 하나 생겼고, 2-3분 걸어가면 또 다른 장소가 하나 생겨 있고, 그렇게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고 있다.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그게 민간 디벨로퍼들을 통해서도 되지만은 이런 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세 개의 요소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거의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죠.